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슈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 청사에서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이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합의문이 발표됐는데요. 경북과 대구를 통합한 새로운 자치단체의 경제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바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소식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이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 발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자치단체와 광역시를 통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한 3천만 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이 만약에 이제 합쳐진다 그러면 인구 500만 명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이제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이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부울경 통합도 이제 과거에 시도를 하려가 중단이 되는 상황인데, 네. 대구는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대구 경북지사가 완전히 전격적으로 통합을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 목표는 2026년까지 이제 통합을 해서 완전히 출범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이름을 대구 직할시로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철우 시장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결정을 하지 않았고, 뭐 가장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과거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하려고 하다가 많은 또 시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도 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직할시로 되는 거고, 우리가 총리실 산하에서 이제 바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굉장히 단순화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인데요.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있고 경상북도에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된 기구를 없앨 수도 있고, 네. 효율성이 많이 올라간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중복된 것들을 줄여나가고 또 결국에는 통합을 통해서 좀 효율성을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행정통합 사례, 교수님께서 부울경의 사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조금 통합이 됐던 사례로는 창원시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번 대구 경북이 가장 큰 규모의 통합자치단체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마산하고 이제 창원이 합쳐져서 이제 창원이라는 게 됐고, 청주하고 청원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청원이 됐는데, 네. 바로 이런 것이 가장 큰 사례다. 지금까지는 도시와 도시가 합쳐진 것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대구와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합쳐진 건 아주 처음 사례입니다. 네네. 완전히 시와 도가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3단계로 중앙행정부에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제 만약에 50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된다 그러면 바로 총리실 산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도 바로 총리실 산하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행정의 단계가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좁아지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리가 완전한 자치권을 좀 달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 소방, 행정 이렇게 완전한 자치권을 좀 달라는 것이 또 요구사항입니다. 메가시티가 된다 그러면 훨씬 이와 같이 요구할 때도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대구와 이제 경북에서 특화되어 있는 우리의 산업은 전자 분야입니다. 구미에 있는 전자 분야, 부산은 원래 기계공학, 기계 중심이었고, 전라남도는 화학 중심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광산업에 또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적인 특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전자공학부터 해서 전자가 이제 가장
활발한 분야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된다 그러면 또 인구 소멸도 많이 막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0.6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것이 1971년도에 105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2024년 올해 한 25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납니다. 인구가 80% 정도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있지만 지방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인구도 200만 명이 무너졌는데 대구의 200만 명과 경북의 300만 명이 합쳐서 50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목표다. 그럼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를 유입을 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별로 또 특화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통합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통합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제정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교수님. 네,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까지 결국 굉장히 많은 절차와 또 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와 이후에 생겨날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대구와 경상북도가 합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 명만 뽑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이제 없어지고 한 사람만 뽑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시장은 오케이 했습니다. 네. 둘 중에 한 사람만 이제 선거에 나갈 수가 있고 이제 한 명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 좀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부울경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는데 네. 워낙에 많은 시도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한 몇몇 개만 반대를 해도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도 대구시 외에 경북에는 약 한 10여 개의 각 시도가 있습니다. 뭐 상주시, 문경, 뭐 이렇게 김천시 아주 중요한 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시에서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오케이를 했지만 각 시 단체 시에서 시장들이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또 이게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울경도 1000만이라고 되는 메가시티가 통합된다고 했었지만 바로 그 시장들이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통합이 못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와 경북에 통합된다 그러면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대구와 경북의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인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일화되지 못하는 것 이게 끝까지 법을 개정하고 많은 시도 단체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특정한 시에서 반대했을 경우에는 이게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되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주민들의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500만 명이라는 이 주민들의 의견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주민들과 시도 단체들의 어떤 동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 의견 수렴과 다양한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통합 이야기가 사실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좀 거론되는 문제가 그리고 항상 거론되는 문제가 지방의 균형 발전론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상태잖아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의 어떤 것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균형 발전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도 하고 뭐 법도 제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는 좀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아마 이제 저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골고루 한 300여 개 우리나라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각 시도별로 특징이라든지 경제적인 특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구 경북은 경북대학교에 있는 전자공학과가 한 500명 정도 뽑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인력을 뽑아서
구미라든지 전자공학에 대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이고 부산에는 우리 부산대학교에 있는 기계공학과가 특성화대학입니다. 특정한 이렇게 학생을 한 수백 명 많이 뽑아서 기계 중심으로 육성했고 또한 부산에는 우리 선박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선박 금융은 룩셈부르크가 돈을 벌어갑니다. 아, 네. 우리나라가 선박 금융은 아직도 그 정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 우리가 이와 같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경제적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방 국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했는데 금융기관들의 지방 이전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전주에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사학연금은 나주에 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가 있어요. 네. 너무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만큼은 우리가 싱가포르나 뉴욕 같이 어떤 집중화되고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금융을 상담하러 오려면 지금 전국을 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부산과 서울을 중점적으로 금융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주에 국민연금이 가 있는 것은 너무 관련이 없는 게 이제 네. 내려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은 매우 필요하고 타당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전체 3천만 명이 다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을 골고루 균형에 발전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전해서 육성해야 되겠고 저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부산에는 우리가 금융 정권예탁원, 정권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이 가 있고 대구에는 현재 신용보전기금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대구와 경북에 맞는 특색 있는 공기업과 경제를 육성해야 되겠다. 원래 이제 자동차 분야도 이제 대구에서 육성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은 이전이 되지 못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울산이 지금 현재 울산 포항이 이제 경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울산이 이제 경남도 하고 딱 중간 지역에 있는데 선박 중심입니다. 또 포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는 울산이 있는 현대자동차 중심, 포항은 포스코, 또 조선소 이런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점은 우리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부산, 대구와 경북이 통합돼서 인구가 500만 명이 되는 메가시티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올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외국인 근로자를 30만 명씩 유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한국의 인구 5천만 명의 약 15%가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이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부족한 인력을 외국에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약 한 750만 명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보고 특정한 국가나 인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결론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우리 지방 균형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통합이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중앙 공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이전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또 다른 편익까지 다각도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정말 정말 균형 발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통합 지자체가 좀 출범을 하게 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도권과 서울로 집중 포화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저는 아마 이제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 메가시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진다. 네.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은 지난 50년을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90% 확률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집값이 100% 올랐고 전세 가격도 90%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33평 기준으로 평균 주택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수성구가 가장 알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서울의 강남이 바로 대구의 수성구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뭐 5억에서 10억 정도로 굉장히 비싼 지역의 아파트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외에서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될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의 부동산 가격도 지금 현재 평균 한 88% 확률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구 소멸을 막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독 세대주의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30%에서 계속 단독 세대주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한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현재 90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 부족하게 된다. 서울의 부동산은 지금 1년 이상 전세나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해외 인력이 유입이 되고 또 이렇게 메가시티가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오른다. 네.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 이렇게 50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되고 부동산 시장에도 훨씬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통합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출생 이야기 지금 해주셨잖아요. 이 저출생과 또 인구 감소, 인구 소멸의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통폐합은 뭐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해보는 첫 시범 사례가 될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지방 통합이 이렇게 추진된다 그러면 많은 시도에서도 이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지금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될 것이고 여기가 통합이 된다면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이제 인구 감소 문제인데 네. 0.7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구 문제에 빨리 도전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6까지 떨어졌을 때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자녀를 놓으면 한 사람당 50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고 낳기만 하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네. 내걸어서 지금 출생률이 2.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도 모든 대통령의 공약은 프랑스하고 똑같습니다. 낳기만 하면 다 키워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녀 한 명당 국가에서 받는 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자녀 한 명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월 한 100만 원 정도 돕니다. 네네. 자녀 한 명당.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가 말로는 이렇게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네. 실제로 현금 지급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정부가 최근에 서울시가 둔촌 주공 재건축 때는 올림픽 폴에온 300가구를 매입을 해서 결혼을 해서 첫 자녀를 놓으면 20% 할인해 줍니다. 네. 이렇게 30년간 임대도 해주고 세 자녀를 낳으면 집값의 30~40%를 할인해서 분양을 받게 해줍니다. 네. 이와 같이 경제적인 혜택과 주택 분양에 대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출산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의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의 이런 통합의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의 통합, 결국에는 저출생의 해결을 위해서 좀 주택과 경제적인 지원 모두 다 이뤄질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어 주신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